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제뉴스를 쉬고요. 지금 이 시국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3당이 오늘 대표회동을 가졌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여당의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을 연결해서 그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야3당 대표 오늘 만났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우선 합의안을 3개항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우선 대통령의 조건 없는 조속한 퇴진을 촉구하면서 네. 임기 단축을 위한 협상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3당이 대통령 탄핵에 흔들림 없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또 세 번째는 새누리당의 양식 있는 의원들의 탄핵 동참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 말씀하셨던 탄핵 열차는 멈추지 않는다. 그 기조신데요. 예. 자, 그런데 첫 번째 그 항 관련해서요. 예. 자, 이 새누리당에서 그럼 임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여야 협상을 하자. 이 요구의 배경과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퇴진을 언급을 했으니까. 네네. 그동안 야당에서도 나름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헌을 염두에 두고 개헌에 부칙에 임기를 단축하는 것을 둔 그런데 방점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는 이 시점에서는 탄핵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임기 단축 협상을 하지 않는다. 그게 사실은 개헌을 지금 꺼내지는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네네. 그러나 저희 국민의당은 언제나 협상의 통로는 열려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탄핵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임기 단축 협상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탄핵 이 부분이 마무리되면 네. 당연히 또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이번 주 내일이면 이제 12월이 되고요. 지금 네. 탄핵 소추안을 2일 이번 금요일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1일에는 내일에는 발의가 돼야 될 텐데요. 네. 자, 소추안은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일단 야3당 안은 어제 공동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도 좀 보고 탄핵 소추안이 비박계가 봤을 때 좀 무리가 없고 또 지나치게 예를 들면 새누리당을 공격하거나 혹은 이런 거 있으면 좀 내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전달을 해서 보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네네.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소추안을 썼기 때문에 네. 사실상 공동으로 낼 탄핵 소추안은 만들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일에도 발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의원과에다가 소추안을 내는 것이거든요. 네네. 발의할 준비는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비박계가 탄핵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내일 내는 것은 여의치 않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이 박지원 위원장이요. 자, 이게 가결돼야지 만약 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일이냐 9일이냐 이제 그 상관인데요. 자, 현재 새누리당에서 좀 이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 수 정족수를 넘길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2일날 내일 예를 들어서 탄핵 소추안을 내면 2일날은 통과 안 됩니다. 어렵다. 대통령 담화 이후에 많이 흔들린 상태고요. 네. 그리고 비박은 탄핵과 사실은 개헌 이렇게 보면 개헌도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네. 어떤 의원들은 개헌을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비박에서도 주장했듯이 적어도 7일까지는 대통령이 던져놓은 것에 대한 여야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이 명확하게 언제까지 퇴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간접적으로 전해오는 얘기는 내년 4월까지 대통령이 시한을 두고 사퇴하는 것으로 하고 네. 그 부분을 약속을 받아낼 테니 좀 기다려달라 이런 입장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일 2일날 탄핵안을 내고 투표한다면 탄핵은 통과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3당은 어쨌든 지금 임기 단축을 위한 협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 저쪽 비박계의 탄핵 찬성이 꼭 필요한데 당연하죠. 네. 7일까지는 협상 기간으로 두고 있다고 하면 협상을 안 하기로 하셨으니까 일단 기다리는 기간이 되겠네요. 저희는 그런데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테이블에 못 앉겠다고 하는 입장이 굉장히 강해요. 국민의당은 그러나 그래도 국민의당은 앉을 수는 그렇지 있다. 않습니다. 네. 그럼 언제든지 앞으로도 그러면 국민의당과 새누리당하고 안 마주하지 않겠다 네.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사퇴하라는 뜻입니까? 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민주당 내가 이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입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대화를 거부하는 이런 상태에 있고, 그러나 거기도 이제 원내 지도부는 또, 상당히 유연한 입장이어서 네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원내 대표는 만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또 민주당도 또 달라요, 농도가. 네네. 그래서 내일 사실은 협상을 아까 임기 단축 협상을 않겠다고 그랬지만 원내대표단 차원에서는 또 얘기를 하자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하. 아마 내일 의장님과 새 원내대표가 만나서 자유스럽게 아마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 예. 국민의당 박지원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이렇게 될 텐데, 자,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요, 이 새누리당 지도부의 의견일 텐데 내년 4월 퇴진, 그래서 6월에 대선 이 로드맵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네. 언론에서 오늘부터 이 안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도 이 야당도 같이 검토 가능한 안으로 보고는 계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명확하게 4월에 퇴진을 선언을 하고 네. 또 그 이전에 책임 총리를 세워서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 이선 퇴진을 하겠다 그러면 네. 야당에서 그건 안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아까, 이것에 네네. 대해서도 민주당의 입장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심지어 2일 날 오늘 대표회담에서 분위기를 보면 2일 날 탄핵이 제대로 안 되든 우리는 탄핵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네. 국민당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2일 날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낼 수는 없다. 우리는 네. 그렇게 되면 탄핵안에 동참을 않겠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생각이 무엇인지 사실은 굉장히 애매하고 가끔은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가끔 있습니다. 민주당과는 아무래도 좀 이 골이 있다, 결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 이제 진도를 한번 네. 빼본다고 생각을 하면 네. 대통령이 이제 내년 4월 며칠에 나는 반드시 하야하겠다, 사임하겠다 약속을 예. 해야 될 거고요. 국민들 네. 앞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회가 추천하는 책임 총리를 임명해서 예. 뭐 거국 중립 내각을 만들겠다. 예. 이 약속이 만약에 확약이 된다면 네. 뭐 사임 날짜가 잡히면은 대선은 자동으로 60일에 네.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을 여야 합의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이 아까 얘기하신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건 명확하게 이렇게 한다면 저희는 국민의당은 받을 것입니다. 뭐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네. 그리고 개헌에 관해서는 지금 이 시점 임기 단축을 염두에 둔 개헌을 반대한다고 이 시점에서는 얘기하지만 네. 사실상 국민의당은 개헌에 대해서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정기국회 내에 이번 탄핵에 집중하는 이 시점에서는 안 하지만 오늘 합의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지 만일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 사퇴하고 그 전에 국회 추천 책임 총리를 둔다라고 한다면 개헌의 논의는 그 이후에 얼마든지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국민의당은 이제 유연한 상황이네요. 예. 자, 하지만 이제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은 없다. 그건 아까 이제 또 야3당의 그러니까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이라고 네. 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그렇지. 네.
지금 시점에서 개헌을 얘기할 수 없다는 뜻이지 개헌 자체를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권과 일부 국민들이요. 네. 지금 이제 대통령이 뭐 4월에 사임을 약속한다라고 네. 하는 것이 지금 이게 법 절차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어제 법 절차를 얘기했는데 네. 정치적인 약속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은 1, 2차 담화 때 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하고 예. 바꿨잖아요, 말을. 예. 그래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냐, 그것도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남긴 상황에서 예. 결국은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병행 전략이다. 탄핵의 스케줄은 진도를 나가고 그 사이에 대통령 혹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사임 시점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이 이란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의견들이 좀 구구하더라고요. 그런 대목은 예. 어떻게 보세요? 만일 투트랙으로 탄핵은 탄핵대로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사태는 사태대로 또 협상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더없이 좋겠죠. 네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사퇴를 선언하고 그 전에 책임 종료를 준다는 것을 명확히 약속했었을 때 탄핵의 탄핵을 할 정족수를 만들어내냐가 문제거든요. 이런 경우에 비박이 참여를 안 합니다. 네네. 그럼 야당만 가지고 탄핵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현실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야당만 내서 만일 탄핵이 부결되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그동안의 대통령이 여러 번 말을 바꾸고 또 어제 3차 담화도 전혀 진정성이 없고 사실은 그 탄핵을 하루 이틀 앞두고 탄핵을 교란시키기 위한 면피용 담화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전제가 사퇴 시한을 명확히 하고 모든 것을 이선으로 퇴진하는 이런 것이 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안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 사퇴도 또한 법 절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벌어진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여쭤볼 게 많은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또 한번 인터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용호 대변인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번에는 새누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은 일체 협상 없다. 오늘 3항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당 대변인 인터뷰에서는 좀 유연한 입장을 또 재확인을 했는데요. 자, 새누리당 내에서는 지금 내년 4월 퇴진, 대통령 문제죠. 6월의 대선, 이 로드맵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우택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세 번째 대국민 담화가 나왔는데요. 지난 두 차례와 비교를 해서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지난 두 차례와 비교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 때는. 네. 다만 요번에 그 담화 발표하신 거에는 전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죠. 네.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진퇴 문제를 우리 여야 정치권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이것은 결국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생명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국회에 일정 합의에 맡기겠다. 이런 결단이다.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짐을 그냥 무조건 그냥 내일이라도 내려놓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책무로서 또 다음 정권이 잘 원만히 또 성립이 되는 정권이 런칭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 이양 얘기가 있었죠. 우리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고 또 대통령을 선거를 임할 수 있는 국민의 어떤 예측 가능성이 있는 기간을 우리 여야 정치권에서 짜줘서 그 일정에 맞게 여야가 합의를 본다고 한다면 자기는 스스로 거취를 내려놓겠다. 네. 이런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아마 국회에다가 요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정진석 원내대표는요 이게 사실상의 하야 선언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그 표현을 저는 꼭 하야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 대통령이 말씀한 표현대로 임기를 단축해서 모든 걸 내려놓겠다. 근데 그것을 마음대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모든 그런 정치적 로드맵에
따라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이 정치 공백이 없이 다음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정해주고 그 일정에 따라서 대선을 치른다고 한다면 자기는 그거에 따라서 내려놓겠다 하니까 이것을 꼭 하야라고 표현해야 될지 저는 네네. 그렇게 하야라는 표현이 저는 좋아하는 표현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날까지 얘기됐던 일종의 명예퇴진론 이렇게 부를 수 있겠군요. 저는 명예퇴진 말도 지금 동의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는 하여튼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명예라는 자를 붙이는 것은 전 좋지 않다.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서 내려오겠다 이런 표현이 제일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의원님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거취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는 3차 담화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바뀐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네. 사실 그 앞부분에서요.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혐의, 공소장에 지금 뭐 공범, 피의자 이렇게 적시가 됐다고 하는데 네. 그건 완벽하게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 사익 그렇습니다. 추구도 없었고 사심도 절대 없었다. 이런 네. 이제 표현으로 오직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난 18년간 정치 활동을 했다. 이런 회고를 하셨는데 네. 그럼 이 대목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어제 좀 그 대통령의 3차 담화가 좀 촛불 민심에 더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촛불 민심과 우리 법률적 판단은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성난 민심이죠. 네. 대통령이 원칙과 그 신뢰를 지켜온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신뢰가 무너진 데 대한 허탈감 또 네. 분노가 표출된 성난 민심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말하는 작년 18년 동안 그 정치 생활을 하면서 심지어 최근에 뭐 K미르나 이런 사태까지도 포함을 해서 여태까지 사익을 취했다거나 사심을 품은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지금 검찰에서 말하는 혐의, 이거 법률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네. 그거와는 좀 다른 얘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미 그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한 혐의는 이미 부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담화는 그것을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담화 끄트머리게 얘기를 하신 거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 주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네.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입장 표명을 별도로 소상히 하겠다. 밝히겠다 그랬죠. 이것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거 지금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돼서는 아마 빠르면 뭐 다음 주 중에 제 추측에는 다음 주 중에는 아마 그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지금 보고 계신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어제 오늘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요.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감정 좀 다르고 또 이 법리적으로 법적 다툼이 이제 있는 상황이라 다르겠지만 그냥 어제 대국민 담화는 이제 국민께 사죄하고 하지만 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없다. 떳떳하다 당당하다. 그런데 나는 이제 이 거취 문제는 국회에 맡기고 어쨌든 퇴진하겠다. 이렇게 3단 논법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러면은 죄가 없는데 왜 퇴진을 하지? 이런 궁금증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거는 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네네. 제가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법률적으로 자기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치인은 정치적 책임이 있고 또 어떤 도의적 책임을 져서 네. 어떤 직을 물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이러한 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 또 민심이 또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것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네. 그 담화의 내용은 내가 법률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서 어떤 사익을 취했다거나 또는 어떤 사심을 갖고 이렇게 어떤 일을 처리했다. 네. 이것은 부인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그 어저께 정치적 담화였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정치적 담화였다. 네. 법적인 네.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주 이후에
네. 변호인을 통해서든 직접이든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해명이 있을 테고 또 네. 그 진실은 이제 또 특검이라는 그렇죠.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는 검찰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해명이나 진술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네. 특검에서 하겠다 그러셨죠. 예, 특검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검찰도 가서 조사를 받고 아마 그 특검에서 조사받는 것보다는 특검에서 아무래도 특검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네, 자, 의원님 어쨌든 이제 그런 법적인 문제는 특검으로 넘어갔다고 보고요. 오늘 네. 특검을 어쨌든 임명했고 이제 조사에 응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건 지켜보면 되는데 어제 담화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공이 지금 국회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야 3당은 이제 오늘도 이 탄핵은 지속한다. 그리고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에 아예 응하지 않겠다. 이런 합의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걸 어떻게 좀 국회에서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야당의 행태를 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이걸 한마디로 대통령의 꼼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아니라 야 3당이 정말 우리 여당까지도 포함을 해서 정치권의 무능이다 이렇게 대답을 전 오히려 하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야당에 대해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전에도 거국내각 구성에 대해서 야당이 먼저 거국내각 구성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막상 그럼 내각 구성하기 위해서 총리 추천해 주시오 하니까 야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 정말 또 당황된다. 또 우리를 늪에 빠지기 위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한다 하고 공방을 하고 안 했습니다. 네. 요번에도 대통령이 이 정치적 발언을 하신 거는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는 누가 먼저 했냐?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대표나 앞다투어서 주장을 했던 사항인데 이제 제가 모든 건 내려놓고 질서 있는 퇴진하기 위해서 정치 일정을 네. 여야 합의해서 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또 꼼수라고 또 얘기를 하는 이런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건 뭐랄까 그냥 무능이라고 제가 네.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다. 국정 공백을 없애고 또 이런 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정치 행태는 정말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그러면 한 내년 4월쯤 사임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4월쯤 하시고 저희가 6월쯤 대선을 치르는 이런 로드맵을 여야가 합의해서 짜겠다고 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이게 필요한 것이지 국민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지 이것을 끝까지 당신은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나는 사법적 판단으로 탄핵해서 당신을 사임시키겠다. 이건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끝으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 시계를 좀 내년으로 돌려서요. 지금 네. 이제 여권의 대권 주자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1월 1일 민간인이 되고 고향을 위해서 뭘 할지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어떻게 내년에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대선? 저는 좀 지금 현재 여당의 대선 주자가 뚜렷하지 않다고 그랬지만 아마 굉장히 새로운 인물 또는 정말 모래 속에 어떤 진주가 나올지도 저는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난세 영웅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지금 누가 딱 이 사람이라고 인지도가 높다 그래서 당선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반 총장께서도 저는 귀국을 하셔서 어느 당을 만약 대선에 나오신다고 한다면 어느 당을 택하는 것이 자기한테 알겠습니다. 유리한가 이런 택하는 소위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국민들이 대단한 실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의 가치관에 맞는 정당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 동원건설산업.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All New 제규어 F-Pace.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날, 첫 차가 생긴 날. 세상엔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로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어머 세상에, 피디님 큰일 나겠어요. 피디님 오늘은 소연이가 대신 운전할게요.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연말연시 2588.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